금일 불교 최고 본산인 텔레비 방송국 방배동 그주 무상사 법당에서 대법회를 봉행하니 시방법계 재불 보살이 환히 증명을 하시고 최대 성중은 환히 영약하며 청법 대중을 옹호 서원을 하더라나 이미 답을 제법은 인연 치산하니 제악막자가고 충선을 봉행하며 당처만족하고 서원 정진을 할지어다나 아미타불. 한 34년 전에 석조 스님이나 화엄사 주지를 실 적에 자비시사라는 문구를 써가지고 우리 상자 진만 스님한테 보내왔어. 진만이가 액자를 해가지고 와서 내 방문 위에다가 또 화엄사 주지 방문 위에다가 걸어줬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항상 무심코 왔다 갔다 쳐다보고 내가 참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죠. 근데 이제 한국사로 오게 될 적에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것은 별로 안 가져왔어도 그걸 가지고 가서 방 위에다 걸어놓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항상 평상시에 석주 스님은 참 아주 자비보살로 아주 큰 스님 아닙니까? 열반하시는데 그 스님께서 써주신 글인데 내가 시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이번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좀 그에 대해서 그 자비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인사는 일본 시대 총림이었어요. 가야 총림이라고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인사 강원회를 가니까 한 60여 년 전에 해인사 강원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참 자원 스님이 해인사 그 직전에 자유당 때입니다. 한 60년 전이니까 자원 스님이 주지를 하고 계셨는데 청담 스님이 총무원장을 하시면서 열반에서도 여러분들 청담 스님 잘 아시죠? 참 너무나 우리 종단에 크게 기여하신 큰 스님입니다. 청담 스님이 총무원장 하시면서 해인사 주지로 임명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겸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 스님이나 그때 당시에 대강백이신 운어 스님, 운어 스님은 우리나라 역경 사업에 아주 큰 참 핵을 끄신 아주 중흥조예요. 그 역경 그 운어 스님을 모시고 영암 스님하고 이제 통도사 주지로 또 자원 스님이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큰 스님인 지관 스님 요전에 참 열반하셨죠. 지관 스님, 지금 살아계신 월은 스님, 봉선사 계시죠. 또 인환 스님이라고 원로 스님 계시는데 또 이런 그 스님들이 철정 스님이랑 보다 같이 모시고 통사로 가시고 저하고 그때 당시에
진용 스님, 진상 스님, 또 그 수혜 스님, 이런 또 창현 스님, 법정 스님 같은,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또 이러면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해서 이름이 났죠. 각성 스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스님이 또 이 한문으로서는 아주 경전에 큰 아주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그런 스님들이 이제 같이 다른 스님들하고 큰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돼가지고 이게 사는데, 그때 당시에 마치 청담 스님이 주지로 오시니까 삼직이 이제 그때 당시에 박동성 스님이라 있었고, 요새 시인 고은 씨 있죠, 고은. 고은 시인이 그때 당시 스님이었어. 그래갖고 해인사 교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무는 허혜정 스님이었었고. 그래서 그때는 삼직이면 총무, 교무, 재무만 있으면, 삼직만 있으면 그거 잘 짜였다고 그러거든. 지금은 뭐 칠직, 팔직이 있죠. 그냥 포교, 뭐 규정, 호법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청담 스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잘 사는데, 그때 보면은 그 고은 시인 고은 스님하고 법정 스님하고는 효봉 스님 상자로서 아주 그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고 항상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에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사회에 크게 불교에 기여를 하신 그런 큰 스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은 항상 그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같이 법정 스님하고 큰 방에서 한 3년간을 큰방 생활했어요. 큰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고 공부를 했는데, 방학은 강원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강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성가대학이라고 하는데, 강원에는 방학을 하면은 이렇게 해제가 아니고 그 때에 맞춰서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면 언제든지 석굴암을 그 참배를 갑니다. 석굴암 참배를 가면은 항상 석굴암 부처님이 반가이 참 반겨주는 것 같고, 미소를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참으로 예술적이고 그런 게 보면 볼수록 참 존경심이 난다고 그래하고, 꼭 해제 때문에 항상 가는데 그러면 같이 가자고, 저도 같이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담 스님은 그때 당시에도 참 인욕자비보살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와서 그냥 뭐 법문을 하셔도 당신이 누가 그냥 와서 뭐 때리고 그래. 조금도 변동하지 않고 그냥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그 설법만 하시고 이러거든요. 한 번씩 내려오시면은 아주 곤양 시간에 바로 곤양이 끝나고 나면 1시간도 좋고 3시간까지도 앉아서 법문을 하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강원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때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 방에 지금처럼 이렇게 밖에다 솥에 그런 법도 없고 그냥 솥에다 부대꾸놓고 막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을 그냥 그 뭐 몇 감에서 그냥 쌀을 그냥 또 그때도 쌀밥만은 못해기나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섞어서 하죠 그냥. 그래서 하는데 그냥 불이 뜨거워서 방바닥에 뜨거운데도 그때는 지금까지 자복도 없습니다. 자복도 없고 가사장삼을 입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냥 땀이 줄줄 흘러요. 그냥. 그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뜨거워서 그냥 아주 그냥 언제 빨리 끝났으면 이 생각만 해 아주 그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루곤양을 하면은 이제 참 아주 고생한 것은 이제 얘기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식량이 없었잖아요. 이제 보리죽도 못 얻어먹고, 그러게 그냥, 전혀, 이게, 정말 버크덕한 게 보리죽에다 감자 넣은 거, 이렇게 섞어서 한 거 좀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상판부터 이렇게 천지를 해 내려가. 그래갖고 밑에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게 이렇게 간반, 그래. 가반이라는 더할 가자, 더 먹고 싶으면 남으면 더 들어가 오고, 간반은 모지르면 더 덜어라 그 말이거든요. 담아가다가 쭉 보면 저 끝터리 가면은
그냥 한 100여 명 그냥 중자 치고 앉아 있으면 그냥 모질에 한 그냥 11명이 밥을 못 주고 모질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간반을 해요. 덜으라고 이렇게 돌리면은 배가 고픈데 그 준 것도 모질한데 누가 덜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안 덜면 또 한 번 또 돌아와 간반.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툭 떠서 막 덜어주고 그러게.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주고 그렇게 참 했습니다. 반찬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채소가 많지 않고 막 가가지고 막 없기 때문에 무를 심어놓으면 무를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추울 때라 영하 한 보통 16도 이랬어요. 행사도 산중에. 근데 그걸 반찬이 부족하니까 계산하거든. 한철 동안 먹을 거 계산해 보면 무는 적고 그러니까 소금을 그냥 많이 사다가 막 새우젓 담듯이 그냥 소금 막 절여 놔요 그냥. 그러다 그걸 조금 더 썰어서 이렇게 놔놓으면은 반찬을 담아서 먹으면 그냥 조금 더 그냥은 절대 못 먹습니다. 조만해. 밥 조금 먹고 그냥 지금처럼 거섭이라도 막 다른 것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쪽쪽 빨아먹고 한 3번 정도를 해갖고 마지막에 그 깡치를 깨물러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실감이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옛날에 그렇게 해서 죽도 못 얻어먹었다. 아주 배고픈 시절에 겪었다. 하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어린애들이 그래요. 빵을 먹더니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될 건데 왜 그런 고통을 겪었냐고 그래요. 지금 애들이 그런다고요. 과거를 그래서 내가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거는 과거를 모르고 그때 라면이 어디 있고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원 생활을 하면은 강원에 이렇게 앉아서 책상을 조그마한 거 놓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은 1시간씩 그냥 뭐 자기들 강의 시간 아닐 때는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하다 일어나면은 그냥 영양실조가 되니까 팍 쓰러져요. 쓰러지면 그냥 어지럽고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는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머리에서 피가 내려가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피가 못 내려가게 탁 서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여기를 누르면은 위에서 내려간 피를 막아주니까 그게 참 괜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래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도 조금 머리가 어찌러다니 그럴 때는 일어날 때 얼른 이거 누릅니다.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장삼이 그렇게 줄줄 젖어버리고 그러면 땀내가 나서 그냥 일주일은 안 빨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장삼을 빠는데 강목 장삼은 땀이 젖어버리면 묵어 들도 못해 아주. 그러자 장삼 가져가서 그냥 얼른 밥 먹고 가서 그냥 물에다 담궈가지고 막 문질러가지고는 그걸 이제 넣습니다. 이제 넣으면 조금 끄덕끄덕해지면 그냥 지키 서서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하고 막 해야 돼. 시간이 쫓기니까 점심 때까지 그거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조금 끄덕끄덕해지면 밥을 가서 좀 얻어가지고 자루가 있어. 그 쓰던 큰 자루에다 해 그냥 그 막 그 문지르 가지고 하라고. 그럼 문지르면 그 밥 물이 나오거든. 그걸 이제 넣어서 막 그냥 장사합니다. 문제를 그 해가지고 풀을 먹여가지고 그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팔에다 끼워서 이렇게 늘어놓으면 잘 마릅니다. 끄덕끄덕해지면 갔다가 어느 막 밟아 그냥 막 개놓고 이제 또 볼을 써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그 정도 마르면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부엌에서 숯을 갖다가 대로에다가 숯대리미가 있어요.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려와서 아침 그냥 후에 점심 맞이 올릴 때까지 입고 갑니다. 그걸. 그게 얼른 빨리, 여사에 그렇게 빨리 할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사람들은
아만 거시기다가 아무리 세탁기에다 넣어도 막 돌린다 해도 말이죠. 안 하려고 하지, 막 그런 게. 또 그 선방에는 이제 큰 스님들이 옛날에는 큰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자비로서 이렇게 이끌어줘요. 밑에 그 젊은 사람들을. 그 지월 스님이라는 큰 자비 인역보살이라는 큰 스님 계셨는데 그 스님이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자비로서 이렇게 대해주고 그러는데 강원에 내려오셔서 어떤 때는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나월 8일 전에는 한 일주일 전에 내려오셔서 나월 8일에 부처님이 참 새벽에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도를 깨친 날이 아닙니까? 그 12월 8일 날. 언제든 그래서 큰절에서는 12월 8일 날이면 용맹경진을 합니다. 일주일간씩. 어떤 데는 3, 7일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간 용맹경진이 있으니까 강원에서도 학인들 또 올라오니라 올 사람들 자원해 갖고 와서 그 동참해라. 선방에서 참 그 용맹경진 하니까. 그런 말씀을 꼭 하십니다. 오셔서. 너가 중될 적에는 도를 깨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도를 깨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 해라. 올라올 때는 가온 생각을 뭐가 다 여여불고 오니라. 큰절에 들어오면은 입차문 낼 때는 막존재라고 그런 그 좋은 문구가 있다. 그걸 생각해라. 큰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이제 뻘로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이 문 중에 들어올 때는 모든 막존재라 사회의 아려마리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버려라. 내놔라. 그 생각하면 그것이 걸려가지고 안 된다. 모든 걸 그래 중의대로 온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스님들이. 사회에서 네가 뭔 권력 행사를 했더니 돈이 많았더니 또 뭐 요새는 사업에 실패를 봤다든지 부도 냈든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만 그대로 생각하면 해라. 그거 잊어버렸거든. 살다 보면. 처음에 온 생각 잊어버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생각을 그거 가지고 올라오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럴 때는 참 아주 항상 그 학인들이 그 중에서 선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댓 명이 그 올라갑니다. 저도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는 담양 보광사라고 거기서 그때 당시에 대선지식인 정강 스님 밑에서 좀 있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간 참 용맹전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서 한 이틀은 그냥 졸리고 그냥 그 뭐 일주일간은 땅에 허리도 대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고 그러다가 여러분도 이제 용맹정진도 뭐 해봤는가 모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공부를 그냥 막 거기가 그냥 막 끄덕거리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냥 거기에 끄덕거리면은 일리에라고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스님부터 큰 장구주피를 가지고 돌다가 끄덕거리면 가서 다 이렇게 됩니다. 큰 장구주피로. 되면 이렇게 속이면 그냥 큰 3번씩 내리 훌쳐줘. 그래도 잠이 졸리는데 그거 무슨 그거 쓸데없어.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라 막. 그래. 그럴 때는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일어나물고 내가 이때 경전 보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시간이 바쁠 때 올라왔는데 딴 사람들은 경험 오면 지금 나 넘어갈 건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건데 이런 시간에 그냥 이거 뭐냐 이거 그러고는 아주 그냥 일어나물고 막 그 생각하니까 그냥 더 그냥 아주 막 그 용맹심을 발해서 그냥 그러니까 한 3일 되는 날에는 그냥 아주 조금 머리 맑아집니다. 그래가지고는 특히나 이제 12시부터 한 3시 사이에 자정에 모든 이 삼라만상에 잠이 드는 시간이라거든. 그 시간에 가면은 그냥 아주 고요해져. 그때는 참 환경계가
고요하니 아주 그 이먹고 이놈이 먹고 묻자던 사람들 좀 나는 시신마 이먹고를 했어요. 이 올라오는 이놈이 먹고 한 거 다 처음에는 그냥 이먹고를 그냥 주력 애듯이 막 그러는 거 이게 안 될 때는 막 불교를 너무 그냥 그 가볍게 보고 말로만 듣고서 모든 게 해결하려고 그냥 해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경전을 듣고 뭐 이런 들으면은 그것을 다 내가 깊이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사찰 토지가 뭐다 있어서 이제까지 살아온 지금은 사찰 토지가 참 농사 짓는 쌀이 필요가 없고 그 얼마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않지만 옛날엔 농사가 없으면은 살지를 못했거든요. 살지 못하고 참 굶어 죽었어. 옛날에 신양 부학 났다고 막 그 고개를 못 넘기면은 그랬는데 그래서 농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해인사 자유당 때 농림부장관에 조봉암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봉암 씨 이런 분들이 많이 알죠. 예. 조봉암 씨가 있을 적에 농미장관을 하면서 농지법을 새로 만들어서 상환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이다. 농사 짓는 사람들께 돌려주자. 그러면 이제까지 내려온 주인들의 땅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 5년간 걸러서 그 돈을 정부에다 감정가격에서 받치면 정부에서는 지주들에게 내주고 그 사람들이 5년간 상환을 넣으면은 그 개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그래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제일 타격을 받는 곳은 절이거든요. 절이 그 농사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이 그 농지법 시행된 이후에 한 2년이 돼서 이승만 박사가 해인사로 오게 되었어. 해인사를 또 들어오는데 일주문에서 사천왕문 그 사이에 보면은 오른쪽에 둘레 한 8m 될 거예요. 8m 더 돼야. 그런 큰 계목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썩어가지고 전혀 내려. 호목나무가 아주 단단해가지고 썩어 내려오는데 한 20m 높이까지 썩어 내려오고 있어. 그러게 그때 이제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지가 뭐 이만경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 막 내려와서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일주문에서부터 환영을 하는데 그걸 쳐다보더니 이 박사가 눈물을 걸쭉걸쭉 흘린단 말이야. 그래 왜 각하가 국부이시고 막 대통령이신데 말이야 그렇게 눈물 흘립니까? 그러니까 저 주지스님 저 나무가 되게 몇 년이나 살아서 한 1000년이나 살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더는 살 수 없었을까요? 더는 사는 수도 있지만 그보다 짧은 사람도 있고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일찍이 죽는 나무도 그럽니다. 그 형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죽어서 썩어내립니다. 앞으로 100년 후면 그 종적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저럴 거 아니에요. 그래. 형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그걸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 참 서글픈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어. 각각 그것도 서글프지만은 더 큰 일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 깜짝 놀라고 뭔 큰일이 나는가 하고 그런 게 무슨 말씀이요 그런 게 이따가 대웅전 참배를 하고 이렇게 저 대장경각이랑 참관을 하고 이제 내려오면은 내 방에서 자세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게 돌아서 내려오는데 이 관음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연불 땅이야. 좀 큰 방이라. 공연당 우리 강원은 저쪽 있고 건너 관음전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건 참 지금은 연불 땅이 그렇게 없어지고 선방에게 너무 그냥 거시기 흥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이 많아 그 참선 안 되고 그런 분들 연불을 더 해야 돼. 연불이랑 그때 연불을 그 연불 땅에 연불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면 그 건너서
우리가 졸고 신심이 나태심이 날 때도 그 건너서 연세가 그냥 90백 되는 노 스님들이 그냥 계시면서 북을 꽝꽝 치면서 나무아미타부라고 그 북을 치는 그 서글픈 소리가 아주 그냥 흉금을 울려줘.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 조도가 반 젊은 사람들이 참 우리가 늙으면 저러고 그때 그렇다 싶어서 그런 이제 가는 전에 그 잠깐 그 스님들을 다른 방으로 거세고 넓은 방으로 이제 이 박사를 모시고 한 게 거기서 이만경 스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사찰이나 우리 해인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불교 문화재 그 사찰들을 전부 다 나라에다 바칠 거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스님들은 저 산중으로 들어가서 책은 목피로 나무 뿌리도 캐먹고 열매도 검고 껍데기도 깨먹고 이렇게 해서 원래 본래 돌아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싶습니다.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그런 소리를 해요. 스님들이 이때까지 천년이 넘도록까지 그 문화재 지켜오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대장경도 남아있고 뭐다 문화재가 남아있지 않소. 그런데 왜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각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부 상한제도가 있어요. 2년간 이렇게 참 이렇게 논을 거저거니 3년 후에는 그냥 다 농사를 농사 논도 없고 그런 게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단 말이에요. 논값 조금 더 주고 정부에 주는 거 감정가게 주는 거 그거 좀 가지고 지금 살았지만 앞으로 맡겨놔요. 저를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정부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우는 가 산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 호국선 정신이나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그러게 되거나 조봉암 씨하고 농구 장관한테 법 개정한 것은 기억이 나지. 그렇게 세밀한 건 모른단 말이죠. 그때 이 박사 자유당 때 나도 어려도 많이 들었는데 밑에 사람들이 자꾸 차단막을 쳐부르고 보고를 안 한다 했거든.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 이기붕이 막 정치로 다 해버렸고. 연세 많은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전 다 몰라 이런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박사가 그러면 들어온 수행비서한테 다 조사를 해라. 전국에 조사를 해봐갖고 실제로 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도 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3개월 만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들른 말에 의하면은 그걸 운영을 하려면 전국에 있는 사찰들을 운영하려면 그때는 이제 국가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4분의 1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에. 4분의 1이 필요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민주사회라 해가지고 안 맞고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냐? 연구를 해봐라. 법이 이미 통과되었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기 증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 이미 상한을 넣고 있는 사람들한테 포기 증서를 받으라 이거. 받아가지고 사찰답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돌려주는 방법을 해라. 그래야 그 지시를 또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야지만은 당사자들이 다니면서 포기 증서를 받으라. 그 지시를 내리니까 각 사찰에서 전부 다 전농사 짓는 사람들이 옛날에 막 그 대체성 시대라 나서 이제 승려 가족들이 막 참 짓고 그랬어요. 수십 년간을 저러고 2년 있는 사람들 지어. 다니면서 전부 다 절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포기증서 써라. 그러니까 설득 작전을 해서 스님들이 다니면서 참 그래가지고 포기증서를 받았어 전부.
그런데 전국적으로 적은 절들은 지금 절이 고난하는 그런 그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절반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절반 정도 못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 예로는 그때 이제 통도사 같은 데는 힘이 있어서 통도사 옛날부터 살림 잘하고 가지고 그 한다는 유명한 절 아니요. 거진다 받았어. 한 400두락을. 그래가지고 통도사 지금도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게 해서 그 논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이제 어떠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조건이 있어. 절로부터 4km 이내야 절에서 농사를 직접 직경한다는 거, 그 이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직경하는 조건이야 돼. 그런 게 해인사 같은 데는 그 밑에까지 산중을 벗어나려면 20리나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농막을 설치해라. 농막을 하고 집을 하나 만들면 거기서부터 4km로 해서 그렇게 법적인 해석을 내리자. 그래가지고 가야면에가 농막을 하나 만들고 숭산면 야로에다가 거기 논이는다 농막 만들었고 그 기내에 4km라는 것을 명분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포기증서를 해준 사람들도 모짜를 농사 지으려고 모짜를 해놓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인들이 때 동원되었어요. 강화에 있는 학인들. 그때는 해인사 학인이면은 유명했습니다. 해인사 중한테 전국에 있는 중이 덤벼도 못 당한다 했거든. 그마치 제도가 있었어. 해인사 산다 하면 대구에 내려가도 대구 깡패들도 못 건드렸어, 그때는. 응. 차에 그래가 해인사 중이라고 하면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 학인들 내려가서 보니까 보고가 오기를 가야면 같은 데는 다 절에서 이제 뭐 시켜가지고 같이 해서 모자를 하고 농사 짓는데, 숭산리에서는 모자리 해를 그냥 포기한 사람들도 어째서 그냥 막 모자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교라는 사람이 그 경북 법대를 다니는데 포기증서 안 내면은 괜찮다. 너희 논 된다. 우리 논 됐는데 왜 너희들이 논을 포기야. 그때는 논이면 최고였습니다. 아주. 그때는 뭐 천석궁님, 만석궁 부자하면은 최고였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그런 게 포기증서 낸 사람도 안 된다고 그거 거시기를 쓰고 그거 하는 거야. 수십 명을 받아가지고 법에다가 딱 제시를 했어. 그런 게 항의를, 그러니까 학인들이 가서 농사 지어놓은 것을 그냥 막 지그지글 파갖고 그냥 막 그래버려서 그런 게 모자라는 거 잘 발라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낫을 가지고 막 쫓아가 죽는들 다 죽인다고 막 휘두르고 하는 밤에 역구를 찔려가지고 그냥 학인들이 그냥 막 다친 사람이 2사람이 있어. 그래, 전 승려로서 못 할 일이죠, 중으로서. 그래, 할 수 없이 돈을 확보를 하니까, 그렇게 그랬어. 그랬는데, 그래, 이제 하교 그러면, 뭐, 해인사에서만 그런 거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권위상을 한 건데, 이무, 포기증서 한 사람이 투집을라고 하니 되겠어? 그래, 법원에도 그래, 법에 재판한데 해인사라는 그런 막강한 세력가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는데 법원에도 한다고 법만 보고 이렇게 지금 아는 체하고 말이야. 시골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그놈이 나타나고 법대 다닌다고 그런 짓거리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당시 도광스님 아버지가 나로 봐서는 도광스님 외삼촌 되는데 돌아가셨죠. 화암사 참 제일 어른 스님인데. 이 난세는 엉둥이 뿔나놈이 산다. 그 말은 공부도 안 하고 지게질은 하고 지게지고 일이나 한 사람이 산다고. 조금 아는 척한 놈은 다 잡아다 죽이니까 막 일본 놈들이. 그래서 그것이 한때 아주 돌아다니는 것이 수레였어.
그거 생각나더라고. 하기요 그 사람은 농사 그래갖고 집업에 치고 또 고업에다 항소를 돈 더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돈 내? 집 팔아서 뭐더 집 다 폐가 망치는 거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 전부.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우리가 다 이게 받아서 재무시다 실어다가 다 아까 곳간에다 행사 그 농막에 곳간에다 막 쟁여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청담 스님이 하루 내려가지고 하실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정화를 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종단에 참 고생하고 큰 스님들이 해서 이렇게 정화를 읽겠습니다. 정화라는 건 그 일본 사람 들어와서 전부 승려들을 일본식으로 결혼하라. 결혼하면은 그 사람들 주지시킨다고 했어요. 그래가 큰 절이나 어디나 다 주지를 시켰어요. 그게 그것은 예석 중이고 승려의 본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자 스님들이 독진성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참 이 박사 유시에 의해서 모여들어가지고 정화를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빈손으로 공부하던 스님들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다 보면 아는 사람은 돈을 뭐 트럭도 좀 팔아서 주라 뭐더라 막 이래가지고 곧 갚는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 돈을 썼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급한 것이 있대요. 근데 와서 대중들 하소연한 거야. 내가 총무원장에서 종단을 살려야지. 종단을 살리지 못하면 행사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팔아가야 되겠다. 한 게. 젊은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탁발라도 해다가 먹을 거냐. 그래 하십시오. 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다 이제 이를 팔아서 가져갔어. 그래 급한 데를 메꿨대요. 그 다음번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그 전에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식량이 없으니까 다 겨울에 이제 가을에 그러는데 그걸 우리는 학인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나가서 인연 따라서 탁발을 하더니 은사한테 하더니 해갖고 쌀 한 가마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오자 한 가마 까봤어. 그래 결제까지 모여서 우리가 강원이 해체되면 안 되니까 강원을 유지하자 결의를 했단 말이야. 지금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이면 대단합니다. 좀. 뭐 지금 같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려면 벌써 구하기 힘들어 그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손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살아온 부모들 조상들이 살아온 거 얘기 들었으면 그것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정신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자꾸.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야. 과거가 없는 현재 있을 수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사이 너무나 현실주의고 극악한 어떤 사고, 사회가 혼란이 오고 걷잡을 수 없이 이러긴 것은 이런 과거나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부처님의 인과법을 무시하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항상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인정을 싣고 자손들에게도 참 그런 것을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이렇다 뭐 오온이나 얘기하고 그런 거 한 것보다도 그래 과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를 업보 결고라 생각하고 긍정하여 서원을 굳게 하여 정진을 할지어다나 무아이미 다
이차 법회 인연 공덕으로 육도 중생이 다 같이 성불을 할지어다 하나